보험 설계사들이 되게 여러 가지로 일을 다 하고 계시는데 좀 전문성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보험 설계사가 전문성을 갖춘다라는 거, 그 전문성을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야? 아니면 누가 느꼈으면 좋겠는 거야? 보여주고 싶을 때보다도 일반적으로는 내가 전문성을 갖추고 싶은 이유는 고객이 날 전문적인 설계사로 느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해석을 해보면, 고객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 경우에 전문적인 보험 설계사구나 라고 느껴지게끔 하려고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요거 이제 반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신인분들도 많이 보고 제가 평생을 10년을 보험 설계사분들과 일을 해오다 보니까 공부할게요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맨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부를 하지 말고 요새는 가입 제한서 뽑으면 50장씩 나오거든요. 나는 그거 10년 동안 내가 설계사 3,000명 봤다고 치면 3,000명 중에 상품 설명서 첫 장부터 끝장까지 글자 하나 안 빼먹고 다 읽을 새끼 본 적이 없어. 네. 아, 없어. 뭐 예를 들어 종신보험, 건강보험, 치매보험 한 개씩 뽑아놓고 형광펜 들고 네. 빨간 펜 들고 네이버 켜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 빼가지고 요약 쓰고 형펜 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가입 제한서만 그냥 보종별로 한 개씩만 해도 엄청 전문적이에요. 아주 맞는 말이죠. 네. 네.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맨날 와 좋은 교육 있나 아, 맞아. 이러면서 이제 네. 교육 찾아다닌다고. 맞아. 네. 제가 요새 저 네. 단장님한테 이제 연금에 대해서 배울 때도 느꼈던 게 뭐냐면, 단장님 계속 연금 설계서 좀 읽어보세요. 설계 네. 가입 설계서 뽑아서 네. 일단 설계해보시고 그 다음에 설계 제안서부터 다 읽어보세요. 네. 라고 얘기했는데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겠는 게, 네. 연금 가입 설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내가 다 이해를 해서 고객한테 전달할 정도만 돼도 네. 이해하기 쉽게, 그쵸. 그 정도만 돼도 전문성 갖춘다 이거죠. 네. 네, 그게 뭔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단장님 포인트에 몸을 던져라 했잖아요. 네. 전 이건 좀 다른 방식의 몸을 던져라요. 사실 저는 보험을 처음 배울 때 거절을 당하는 직업이라고 배웠는데 네. 요즘 거절을 잘 안 당하는 것 같아요. 거절을 이제 피하지. 근데 전문성을 갖춘 방법 되게 쉬운데, 우리가 만약에 연금보험이나 이런 걸 가져가서 지인 설계사요, 친한 형님한테 갖다 이겁니다. 형님 이거 해가지고 세액공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형님이 그런 말 하는 거야. 야,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겠지. 넌 보험하는 새끼가 이것도 모르냐? 네.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 금방 전문성 크거든요. 그치.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니까 설계사들이 이제 뭉뚱그리고, 사실 실수를 하고 그것을 고치고 보완해 나가고 하는 이런 거절과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 되는데, 설계사분들이 이런 게 있대요. 아니, 마음은 이해해요. 시행착오 겪지 않고 잘하고 싶은 마음. 근데 시행착오는 너무 피하면서 전문성 갖추고 싶어 한다 이거죠. 근데 그런 시행착오를 막 찾아 나서가지고 더 터지고 깨지고 까지고 이러면서 하는 게 전문성을 가장 빨리 올릴 수 있다 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죠. 저는 이 질문을 왜 좀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만들었냐면, 보험 설계사가 전문성을 갖추는 방법은, 보여주기 위한 방법은 자격증을 따는 것만으로도 보여줄 수는 있을 거예요. 고객이 나를 전문적인 설계사로 느껴지게끔 내가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 네. 사실 학습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그 키워드를 몸을 던져라라고 한 이유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느껴요. 어떤 거냐면, 고객이 이거 내가 보상 청구했는데 보험금이 좀 안 나온다 그러네요. 뭐 손해사정상과 뭐 한 사람이 연락이 왔는데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네. 단장님의 고객이 연락을 하면 단장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알고 있다면 바로 답변하겠지만, 네. 모르겠다면 만약에 모르겠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찾겠죠. 네, 근데 보험금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안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단장님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누구한테 먼저 전화를 하실 것 같아요? 사람을 괴롭히기보단 네. 일단 구글링 하거나 네이버를 네. 먼저 검색하고, 네. 그 다음에 손해사정사한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보험금 청구부서에 전화를 하거나 헬프데스크에 전화하거나 네. 기타 등등들의 절차가 네. 있겠죠? 아주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혹 요새 설계사분들이 네. 뭘 자꾸 회피를 하냐면, 손해사정사가 뭐가 조사만 떴다 하면 일단 무서운 거야. 제가 이제 여기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고객이 뭔가 청구를 했는데 이런저런 불편함을 겪게 됐다 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고객이 겪고 있는 불편함이 네.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보통 통상의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손해사정사가 얘기한 것을 고객이 이해를 못했어. 근데 고객이 이해를 못한 것을 설계사한테 전달을 해요. 그럼 설계사가 그걸 또 이해를 못한 것을 또 주변 동료들한테 물어봐. 그러면서 여기서 한 3번의 오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체는 없고 소문만 무성해지고, 도대체가 왜 보상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는 도대체는 몰라요. 이런 경우들을 자꾸 겪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팀장님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단장님 이거 보험금 안 나온다 그러는데 고객님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고객님한테 물어보지 말고 손해사정사한테 전화를 하세요. 근데 사정사한테 전화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무슨 일이
발생할 것 마냥. 이제 손해사정사가 이제 뭘 보험금 접수를 처리해가지고 막 도와준다고 했어요. 네. 보험금이 이제 나가기로 했어. 근데 네. 그 사이에 또 사고가 발생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접수를 하면은 뭐 자기 부담금이 2번이 생길 것 같은지 1번이 생길 것 같은지 네. 이거를 저한테 물어보면 알겠냐고. 그 단장님한테 물어보면 알겠냐고요. 모르죠. 누가 제일 잘 알겠냐고. 아니 그 보상과 직원한테 전화하는 게 제일 잘 알겠죠. 그쵸. 근데 이 우리 일하시는 분들의 이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보험사의 이 보험금 청구를 담당하는 보상 담당자나 이 손해사정사들은 설계사의 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적이 아닌데. 아, 그죠. 네, 그 사람들도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쳐낼 수 있는 것들은 쳐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그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말이 안 통하는 고객이랑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설계사로서 손해사정사한테 내가 그거 소통해 줄 테니까 나한테 빨리 소상히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 해가지고 얘기 쫙 들어. 쫙 흡수하고 모르겠어? 그럼 그런 거 물어봐. 그럼 물어보고 내용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고객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지시를 해주면 고객은 그런 곳에서 네. 전문성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키워드는 몸을 던져라 제발. 조금 더 이제 약간 기술적인 부분에 이건 팁을 드리면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 이제 약간 태도가 좀 그렇긴 한데 막 얼마 전에 제가 유명한 강사님이 있거든요. 예. 그 강사님이 엄청 화가 나가지고 오픈채팅을 막 쓴 거야. 누가 오픈채팅을 걸었어. 뭐 보험금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거 아시나요? 그랬더니 그 강사가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전화해라 하고 번호를 찍었더니 얘가 그 오픈채팅 나가버렸어 그냥. 그래서 단톡방에 박제시켜가지고 네네. 이런 쓰레기 같은 이렇게 태도도 이제 사실 되게 중요한데 이걸 떠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보험사에 고객분을 만나서 내용을 소상히 듣고 이걸 저는 손사도 잘 연결 안 하거든요. 보상 여기다 민원에다가 그 민원 있죠. 민원이 이렇게 나쁜 민원이 아니라 그 뭐 1대1 문의하기에다가 내가 소상히 적어요. 그 요새 금융위서로 로그인하면 편하니까 하고 소상히 적어서 보험사에 이렇게 댓글을 달면 정말 24시간 안에 고객 이메일로 정말 친절하게 내용이 다 갑니다. 그러면 이미 그 FC는 사실 그 사고건 뭐 무지해반증이면 무지해반증, 맘모토면 맘모토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게 된 거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 편리함을 위해서 여기다 물어보고 저기다 물어보고 안 되면 말고 네, 모르겠는데요? 네네네. 이렇게 해버리고 단장님 쳐요. 단장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 안 늘어 평생. 맞아요. 그리고 네. 저는 방금 전에 단장님이 지나가시듯이 말씀하셨지만 네. 설계사의 전문성을 갖추는 법에 저는 네. 태도가 정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오늘도 네. 단장님하고 이제 우리 네. 고객 미팅 진행하면서 네. 이제 느꼈던 건 뭐냐면 이제 설계사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미팅을 하나 들어가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이미 그분들이랑 관계가 좀 괜찮아. 근데 이제 우린 초면인데 이제 그 설계사분이 명함 좀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네. 나는 이제 거기서 이 모든 미팅이 그냥 그 한마디에 다 날아가서 전문성이 명함 좀 드리세요 이 애티튜드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갖추는 게 결국은 고객이 전문가처럼 느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항상 이거 역지사지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전문가로 느껴지는가를 나한테 대입을 하면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고 무엇을 물어봤을 때 신속하게 해결해주고 정확한 답을 찾아주고 뭐 이제 대충 하려 들지 않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태도도 굉장히 전문가스러워. 맞아요. 막 싸구려가 아니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이 되었을 때 고객이 여러분들을 전문가로 이제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게 정리하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배관이 터졌어요. 집에서 막 물이 샙니다. 전문가는 와서 딱 해서 고쳐버리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라 그게 어디가 망가졌는지를 소상히 설명하면서 그것을 머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온갖 도구로 하면서 어떻게 끝내 고쳐내는 사람이 사실 전문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수반이 되면서 이런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몸을 던져서 내가 내 몸이 좀 고생하더라도 그런 경험들을 쌓는 게 아마 진짜 전문가가 되는 데 있어서 빨리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네, 그렇다고 여러분들 관리자한테 또는 저한테 또는 보건복지부에 질문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많이 물어보세요. 그렇지만 네이버 구글링도 안 해보고 대충 그냥 편한 데다가 물어보니까 저희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디오스.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ake up. It's time to look at the enemy. Look in the mirror if he is no friend to me. It's not working out. Maybe it's the chemistry. It's time to break up. So